피디님, 혹시 콜라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콜라겐이요? 네. 콜라겐 맛있게 먹죠? 어떤 걸로 드시는데요? 돼지 껍데기? 예, 맞습니다. 콜라겐 하면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를 1순위로 꼽죠. 홈쇼핑에서도 콜라겐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콜라겐이 혹시 어디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지 아시나요? 피부. 예, 맞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부 미용하면 얼굴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연예인들은 뭐 쉬는 시간마다 막 수시로 마스크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스크팩의 가장 주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콜라겐이었거든요. 콜라겐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은 분자량이 커서 우리 피부 안으로 침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촉촉하고 탱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수 몇 번 하고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르는 콜라겐이 한참 유행했다가 요즘은 이제 먹는 콜라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피부의 첫째 기능이 뭔지 아세요? 외부의 물질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제1의 면역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면역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뭐 하는 거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걸 구별하는 최경계면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제1의 면역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가장 첫 번째 주 목적은 뭔가를 흡수하고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뭔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막는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피부에 바른다고 해도 이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뭔가를 많이 좋은 걸 바르고 촉촉하게 해봤자 일시적인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피부라고 하는 건 진피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겉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봤자 밑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는 피부 미용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너 뷰티라고 하죠. 안으로 넣어서 뷰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요즘은 뜨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럼 이런 콜라겐이 주된 목적은 뭐냐면 피부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의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콜라겐을 잘 보충해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내가 먹는 콜라겐이 내 몸에서 그대로 콜라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다 분해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재합성이 돼갖고 콜라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은 콜라겐이 내가 만들어낸 콜라겐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죠. 이 콜라겐이 우리 몸 안에서 그럼 더 콜라겐으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고분자를 조그맣게 잘라서 저분자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좀 더 효과가 높여졌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요즘은 이제 TV에서 또는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돼지 콜라겐과 생선 콜라겐 중에 뭐가 더 좋나요? 그런 질문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콜라겐 하면 돼지 껍데기에서 나와 있는 콜라겐을 제일 많이 드셨고요.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닭발. 최근에는 뭐 구제역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돼지에서 추출해낸 콜라겐을 별로 선호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 물질로 뭘 또 만들어내게 되냐면 생선 껍질에 있는 콜라겐을 뽑아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생선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육류 하면은 건강에 별로 안 좋은 느낌, 생선 하면 건강에 좀 좋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 콜라겐들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 실제 효과는 돼지 콜라겐이나 생선 콜라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 생선 콜라겐이 분자량이 더 작아서 흡수가 잘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자량이 작아도 결국은 우리 위 속에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돼지 콜라겐이든 생선 콜라겐이든 소화 과정을 통하면 다 똑같이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생선 콜라겐이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융점이라고 하거든요. 콜라겐이 녹는 온도가 있는데요. 생선 콜라겐이 돼지 콜라겐에 비해서 온도가 더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녹는다고 해서 흡수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녹아도 분해가 되지 않으면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돼지보다는 생선이 소화가 좀 더 잘 되겠죠. 왜냐면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생선 콜라겐이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생선 콜라겐이 뭐 우리 피부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도 대부분 다 이런 생선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제조사에서 실험 비용을 다 대가지고 만들어진 논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돼지가 됐던 생선이 됐던 꾸준히 드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같이 먹어도 상관없나요? 예, 그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발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닭발을 통해서 드시던 아니면 돼지랑 생선이랑 다 같이 드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은 어떤 음식이랑 먹어야 더 좋을까요? 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콜라겐 자체는 사실은 분자량이 너무 커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흡수를 높여주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으로서 다시 재생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랑 같이 드시면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냐면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서 그물망을 먼저 형성을 해요. 그러면 그 그물망에 뭔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걸리게 되냐면 콜라겐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또 촉촉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꼭 같이 비타민 C랑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엘라스틴 들어보셨나요? 샴푸. 오, 샴푸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 엘라스틴도 탄력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히알루론산 들어보셨나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에 수백 배, 수천 배까지도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그래서 촉촉하고 탱탱한,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포가 수분을 잃어버리면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굉장히 탄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히알루론산도 같이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 미용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콜라겐만 드실 뿐만 아니라 스피루리나와 함께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노화라고 하는 단계가 산소와 결합되어지는 산화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 콜라겐도 지방 성분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있겠죠. 또한 콜라겐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는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다양한 콜라겐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액상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것도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효능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콜라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